안녕하십니까. 말띠 이밀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밀하는 일간한테 기해년이 가져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간에서 주어지는 기라는 기운은 정관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자, 해라는 기운은 어떤 비견이라든가 또 걸록이라는 의미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해중에 있는 어떤 갑이라는 기운 자체는 어떤 식신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말띠 이밀간한테 영향을 주게 되죠. 또한 말띠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돼지해가 갖는 것은 어떤 겁살의 기운이다, 이렇게 해서 요 5가지가 말띠 임일간한테 기해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관의 기운이 먼저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정관이 작동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정신적으로 정관이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내 마음속의 심리 변화가 이렇게 정관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으로 작동할 때 현상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어떤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좀 순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이러지 말고 내가 좀 잘 질서를 좀 지켜서 또 기존과 마찰을 빚지 않고 어떤 질서에 순응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정관의 기운이 작동을 할 때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결혼에 대한 뜻을 좀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나도 지금 결혼해서 안정을 좀 잡아볼까 라고. 또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것이 여성한테는 남편의 기운이 되고 남성한테는 내 자식에 대한 기운이 돼서 남성과 여성 모두한테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정관의 기운이 오면서 어떤 취업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좀 굳히게 되는 경향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큰 단체나 기업이나 정부나 그 투자기관 이쪽과의 계약을 확장해서 조금 사업을 규모를 키우고 안정적인 매출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정관의 기운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관이 정신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 계획을 짜거나 생각을 짜거나 내 어떤 활동의 방향을 이렇게 정관의 모양으로 정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정신의 기운보다 내 현실적인 삶이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에 관여하는 인자가 됩니다. 생각이 더 중요하냐, 현실이 더 중요하냐, 기와 질의 어떤 문제가 되겠죠. 좀 현자들은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 생각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더라. 양쪽 다 말이 많습니다. 다만 내가 현실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내가 정신을 추구하냐 현실을 추구하냐 했던 갈림길이 되겠지요. 자, 현실적인 측면을 봐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비견이라는 기운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일단 비견이 작동을 하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이 어떤 방향으로 생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겁살이라는 것이 되겠죠. 자신감이 있는데 정말 생뚱맞고 낯선 곳입니다. 또 해보지 않은 것, 또
또 도전을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안정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낯선 거 해보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나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장사를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나 장사를 해볼까 하는 마음을 좀 정보를 통해서 아니면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비견이라는 기운이 하게 되는데, 비견은 육신을 확장해 본 어떤 친구나 주변 사람, 그러니까 친구나 주변 사람이 어떤 동업 형태로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는 거라, 아니면 야 어디서 뭘 해보니까 이제 이런 장사가 좋더라,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주변 친구나 동료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일손이 딸리니 와서 좀 도와줘라, 너도 일정 부분의 지분을 넣고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으면서 마음속에서 계산하는 것은 이런 갑이라는 식신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갑이라는 식신이 암중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나는 그냥 새로운 일을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새로운 의식주를 확장해보고 내가 먹고 살 방법을 그 일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내면적 욕구, 내 드러나지 않은 자신만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내년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이든 또는 현실적이든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영향하에 어떤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정운에 대해서는요, 내가 걸록과 비견 이렇게 식신까지 왔을 때는 어떤 심리적인 상황 변화가 어쩌면 내 주도적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애정관계이든 인간관계이든. 그래서 내가 내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년에 애정운이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나는 주도적이고 이끌고 싶고 내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를 내 힘으로, 또 내가 그리는 그림 속에서 이성을 갖다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성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애정운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지요. 그래서 내년의 애정운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입니다. 내가 강한 비전을 보여주고 내가 내 목표가 이런 건데 당분간 3년간은 이런 모습이다 하고 장기 플랜을 갖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 애정운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만, 내가 그동안 이성한테 보여줬던 어떤 삶의 방식이나 내 삶의 모양 자체가 이성한테 신뢰를 못했다면 아마도 그 이성은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멀어질 수 있는, 또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과도 헤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극과 극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내년의 애정운에 해당됩니다. 자, 재물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물운은 명백하게 도전에서 있습니다. 도전의 결과는 적어도 3년 후에 나올 수 있지만, 이 3년 후의 결과를 미리 심어놓고 도전해야
3년 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도전의 방향에 따라서 길과 흉이 상당히 큰 편차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도전이 잘못된 방향이면 도전을 통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상당 부분 들였지만 결과는 원치 않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도전의 방향이 맞다면 내가 한 도전이 향후 10년 동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도전이 맞느냐 틀리냐 이 여부는 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사주 전체의 기운과 또 대운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도전하느냐, 아니면 그 영역에 허락하지 않는 다른 분야를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길과 흉의 결과는 아주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취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은 이 취업운에 대해서 약간 극과 극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체나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있거나 또 오랫동안 오래 근무하신 분, 오래 근무는 약 15년 이상 했다고 말합니다. 하신 분이라면 내년에 취업보다는 창업적으로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이나 재취업을 하실 사람들 중에서 고위직을 근무했거나 오래된 사람이라면 내가 취업 대신 창업을 목표로 두기에 내가 창업 아이템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신규 취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 취업이냐 재취업이냐 아니면 기존에 안정된 직장을 갖고 고위직에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취업운 자체를 보면은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알아볼까요? 자, 시험 같은 경우에도 단기 시험과 장기 시험이 다릅니다. 자, 단기 시험이라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시험을 통해서 내가 기술을 얻거나 어떤 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능이나 기술이나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은 매우 좋으니 도전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장기적인 적어도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 시험이라면 향후에 어떤 이어지는 운들이 내가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시험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도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사업운을 해서 알아볼까요? 사업운은 절대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람이라면 내년의 사업운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운 것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서 내가 그동안 안정되게 5년, 7년을 이렇게 안정된 계약에 의해서 이 사람들과 납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매출을 올린 사람이라면 내년이 이런 계약의 변경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로 인해서 어떤 독립의 기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5년 동안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충분히 이 시장을 알았으니 내 브랜드를 한번 론칭해 볼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런 패턴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결과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살았던 방식과 다른 쪽으로 난다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개인을 상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신규 창업도 좋고요. 또 어떤 아이템의 변화도 좋습니다. 근데 요 신규 창업과 아이템의 변화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불황기에 잘 되는 업종과 아이템 그리고 가격 정책에 초점을 맞출 때 말띠 임일간이 내년에 사업적으로는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말띠 임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